그리고 지금 또 방금 또 궁금한 이야기가 생겼는데, 생각해보니까 나 지금 질문 하나 시작했는데 또 계속 물어보네요. 오늘 또 두세 시간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지금 지방정부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제가 또 이 뉴스를 봤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부 자체는 돈이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 때 지방정부들이 너무 수지타산이 안 좋아져서 지방정부가 이제 파산하고 정말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중국의 그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 부자 동네들 말고 조금 그 외지에 있는 그런 지방 정부들 진짜로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맞이했나요? 어떤가요, 상황들이? 아무래도 이제 지출이 너무 늘어나고 수입이 없다 보니까, 수입이 없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정부의 수입은 땅을 빌려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 기업들이 새로 착공을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땅을 빌리는 권리를 지불하고 나서 시작하는 게 없어졌죠. 왜냐하면 총체적으로 공급 과잉이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현재 공사가 시작된 주택들에 대해서 완공을 맞춰가지고 그것들에 이미 지불을 한 사람들한테 인도를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3페이지에 중간에 이제 신규 주택 착공량이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 이제 노란 선으로 그려진 게 현재 새로운 주택들이 완공을 하는 것들, 그렇게 하면 상승하고 있어요. 이거는 중국 정부에서 원하는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국민들이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금을 지불하고 주택이 완공되기도 전에, 그리고 모기지도 갖고 있으면서 2년 동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완공이 되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미 돈을 지불했고 나는 모기지를 했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버리면,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리고 불만이 굉장히 고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중국 정부나 아니면 지방 정부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돈을 지불한 거를 다 완공을 해가지고 인도를 해라는 거고요. 그럼 다만 이제 공급 과잉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네, 대도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도시는 사람이 몰리니까 직업이 있고 고용이 창출될 수가 있고, 2선 도시, 3선 도시에서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게 바로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 도시에서 이제 신규 건설은 절대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신규 건설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규 건설 감소하는 게 바로 지방 정부의 세수하고 직결된 거죠. 지방 정부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게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가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지방 정부에 있는 행정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을 지불해야 되고, 거기에 가장 타격이 컸던 게 코로나 때 너무나 큰 지출을, 그러니까 평소에 수입과 지출에 부가적으로 더 큰 지출을 했던 거죠. 얘기 듣고 보니까 그렇겠네요.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도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세수 이제 기업도 많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거치는데 지방 정부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심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중국은 동쪽 강을 따라서 엄청나게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서부는 아무래도 산지고 외지고 인구도 그렇죠. 적긴 하니까 이 지방 정부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차이도 있겠구나. 그리고 방금 그 예를 들어서 집 돈 내는 거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아파트 재개발을 하면 10번이나 15번씩 이렇게 나눠서 내는 것도 대출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 완공되기 전에 미리 다 돈을 내야 된단 말씀이신가요? 그것도 이제 동네마다 다른가요? 동네마다 다르죠. 왜냐면 지금 많이 풀어졌으니까 이제 선수금 비중을 많이 줄어줬고, 왜냐면은 효율을 좀 더 늘리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어떤 도시들이 어떤 유리다, 이건 지금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근데 이미 그 규제를 많이 완화를 했고요. 근데 다만 전체적으로는 그 돈을 이미 지불을 했고 모기지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주택을 인도를 받지 못한 거죠. 지금 부동산 위기가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은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면은 내가 돈을 다 냈는데 부동산 그렇죠. 나와버리면 저는 이게 집도 못 들어가고 돈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난리치고 불안할 만하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랑 이런 거를 그 집을 살 때 돈을 내는 지급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다르죠. 동네마다 그렇죠. 다르지만. 그렇죠. 부동산 위기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걱정을 했는지 이해가 가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동일하긴 하지만 부동산의 자기 모든 재산의 비중이 굉장히 크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로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중국 전체 GDP의 4분의 1이 부동산 시장과 연결되어 있고, 물론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산업까지 하면 그 GDP의 비중은 더 커지죠. 4분의 1보다. 네, 알겠습니다.